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약간 치매에 대해서 좀 약간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치매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왜 이러한 치매가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치매를 좀 약간 저희가 아무래도 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양소로 이제 치매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좀 약간 알아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치매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번으로 좀 약간 그 하기가 좀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두 번 또 세 번을 좀 나눠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제가 좀 알아본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좀 되게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심각한 좀 질병이죠. 네, 질환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치매 환자가 벌써 83만? 네, 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83만 명. 어떻게 보면 그 100만 명에 거의 가까워지는 수치인 거죠. 네, 그리고 유병률 자체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10.3%. 그리고 이제 2050년, 네, 거의 30년 이제 후에는 유병률이 16.1%막 굉장히 지금 급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따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좀 약간 심각한 질환이고, 저희 모두도 이 치매를 좀 약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제 자신과 저희 자신과 그리고 저희가 좀 사랑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저번 주에 같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가 총 3개가 나오는데, 네, 좀 곰곰이 좀 이렇게 좀 들으시고 그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그 채팅방에 바로 이제 올려주신대요. 올려주시면은 네, 스폰서님께서는 그 부분을 바로 캡처해 주시고, 네, 상위 그 업라인 네, 스폰서님께 말씀을 좀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되게 굉장히 후한, 네, 상금은 아니더라도, 뭐, 클릭머니까지 이렇게 좀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뭐, 5천 원이라든지. 네.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치매란 이제 무엇이냐?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먼저 점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치매는 현재 치료 불가능한 이제 질환입니다. 현재 치료제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료제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질환 자체를, 그 증상을 조금 약간 지연시키는 정도밖에 하는 게 지금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의 이제 기억력과 이제 인지 장애만을 개선하는 게 바로 이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치매에 관련된 이제 약물인 거죠. 따라서 예방 백신 치료약도 없고, 가장 정말 중요한 건 예방 법만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좀 정의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그 뇌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인격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질병이 아닌 좀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치매의 첫 번째 질환으로서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약 50%에서 70%로 가장 좀 큰 그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이미 뇌에서 퇴행성 병변이 벌써 수십 년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미리미리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또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방법인 거죠. 전조 증상을 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그 이제 건강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망진법도 막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조 증상으로서 정신적인 긴장이라든지 또는 여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앓으시는 분들 또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이 특히 치매가 올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이렇게 보면 망진을 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혀가 만약에 미세하게 떨린다.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 치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 원인을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치매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병이 약 50, 70%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의 원인은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만성염증으로 그 유발 원인이 이제 저희 모두의 이제는 그 적이죠. 네, 그 내장지방. 이제 비만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내장지방인데요. 이 내장지방 안에 이제 축적된 복부 비만이 정말 이 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 지방인데 정상적인 지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지방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더 이러한 그 지방의 분포가 더 높잖아요. 그리고 가슴이라든지 엉덩이에 더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내장 지방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상적인 지방이 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하겠죠. 내장 지방에 있는 이제 비만 축적은 만성 염증을 유도를 하고 노화, 퇴행성 질병을 빨리빨리 촉진하기 때문에 이게 내장 지방을 이제는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장 지방은 더 나아가서 장내 미생물을 분포를 균형을 파괴시키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내장 지방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배출하는 독소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전신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무엇일까요? 네, 채팅창에 지금 많이 지금 넣어주신 걸로 일단은 제가 상상을 하겠고요. 네, 이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 장누수 증후군은 이제 장내 상피세포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원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이 결합이 이제 느슨해집니다.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벌어진 틈으로 독소나 유해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독소나 유해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장누수 증후군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그 장내 상피세포가 이제 치밀하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되게 굉장히 놀라운 좀 이렇게 놀라는 건데, 이게 체내 지속적인 염증 발생으로 인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그 원인으로서 그 인자로서 하나 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은 저희 이제 몸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계속 축적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뇌세포, 이 뇌 안에 이 단백질이 계속 축적되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인 시냅스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시키지 않도록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몸을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독소, 장누수 증후군, 그리고 만성염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이냐? 이 정의란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인슐린 호르몬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작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인슐린이 계속 이제 분비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인슐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분해 요소도 같이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또 ID라고 하는데 인슐린 디그레이딩 인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슐린 분해 요소가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해와 함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조각이 또 계속 또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는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진 게 이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몸 상태가 계속 이렇게 끈덕끈덕진 이러한 이 설탕 물질인 이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몸이 계속 이 끈덕끈덕진 이러한 설탕이 저희 혈관 안에 계속 있을 때 결과적으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거는 뇌세포의 손상을 유도를 시키고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또 계속 더 빠르게 이제 축적시키는 게 바로 이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 당화산물은 무엇이냐? 여기 아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당에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이게 노화와 굉장히 이제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당뇨병, 동맥경화, 만성 심부전, 알츠하이머병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 있고 또한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네.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비타민 C인데요. 이 비타민 C가 최종 산화물을 생성을 이제
만들어진 걸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최종당화산물을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신경과 망막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좀 약간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C와 그리고 이 그 당의 구조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 몸에 당이 많으면은 이 당을 그 결합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저희 몸이 항상 비타민 C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어져야 혈관 안에 충분히 있어져야 그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면 부족을 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향력은 이제 글림프계를 이제 불균형을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이제 베타와 이제 타우 단백질을 청소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글림프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글림프계에 있는 그 글림프계가 원래 잠을 잘 때 그 베타 타우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청소를 계속 시키는데 이게 청소하는 게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글림프계라는 거는 뇌에 존재를 하고 있고 몸속에 림프관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각종 노폐물들을 정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고 이게 깊은 수면을 취할 때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잠을 많이 자더라도 오래 자더라도 이게 깊숙한 되게 좋은 그런 질 좋은 그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활성화될 수 없고 따라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청소를 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루 6시간 미만인데 수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질병 초래가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 자더라도 깊숙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수면의 습관성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막 다들 지금 버튼 막 눌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바로 네. 태아닌입니다. 태아닌. 네. 저희 네, 태아닌 샷이라고도 저 제품도 있잖아요. 이 태아닌은 무엇이냐면 신경을 이제 안정을 해주는 물질이고요. 이게 바로 카페인을 이제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작용을 해주는데 이게 저희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글루탐산이라는 이제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루탐산과 이 태아닌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저희의 뇌세포가 흥분하는 걸 이제 억제시켜 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이 심신을 안정을 시켜주고 충만감을 위도해 주는데, 근데 이 말은 이제 졸음을 위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수면제처럼 빨리 깊숙하게 이제 수면을 이제는 이렇게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이게 보조제로만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 태안이라는 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인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는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성염증으로 염증을 이제 저희가 이제 걸리게 된다면은 아밀로이드 이제 베타 단백질 계속 증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저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인슐린 분해 효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또 베타 타우린 단백질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이 일어나게 된다면 글림프계 불균형 초래로 인해서 이러한 타우 단백질과 이제 베타 단백질들이 청소가 되는 게 이제 막아진다는 거죠. 네.